또는 절기에 따라서 이름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오는 게 정월 대보름. 우리나라 크게 삼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원. 삼원이라는 말 자체는 으뜸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으뜸, 그죠? 으뜸이 되는 세 가지가 우리 절기 중에서 있는데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한다 해서 상원이라고 그래요. 상원. 상원이 뭐냐면 정월 대보름이에요. 1월 15일. 음력으로 1월 15일. 오늘이 상원이라는 날짜예요. 상원이라는 날짜는 뭐 하는 날이냐? 달을 보는 날이잖아요. 달이 만월을 가지고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해는 늘상 비춰주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는데 달은 그림자에 의해서 바뀌어집니다. 그죠? 달은 이 주기가 돌면서 뭐 초승달부터 해가지고 없을 때도 있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만월이 되는 게 15일이죠. 보름. 근데 이날이 오늘인데 오늘의 이 상원이 오늘날 달이 이렇게 만월이 돼가지고 뜬다 해가지고 빛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하늘빛 중에는 하나는 태양빛이 있고 하나는 저녁에 은기를 받는 달빛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빛 에너지 하늘빛이에요. 하늘빛. 하늘빛을 받는 첫 번째 날이 보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중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들어보셨어요? 중원? 절에 다니면 백중이라는 거예요. 백중. 백중은 뭐 하는 날이에요? 백중은 언제예요? 음력으로. 정확하게 중간이 되는 날짜예요. 1년 중에서 중간이 되는 날짜. 설에 의하면은 목련존자 어머니가 굉장히 조금 안 좋은 평가를 받다가 아주 벌을 받아가 지옥을 가 있는 목련존자 어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목련존자가 돌을 닦아서 성인이 돼가는데 그래도 어머니니까 밥을 떠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를 올리는 것에서 유래해가지고 저 지하로 간 사람, 아주 나쁜 데로 간 사람한테 말 그대로 거꾸로 된 사람한테 바로 세워주는 날짜가 백중이라. 쉽게 얘기하면 인생을 거꾸로 살거나 또는 잘못됐거나 그런 사람을 용서해주고 배려해주고 죽은 사람한테도 밥 한 그릇 떠놓고 빌어주는 게 백중 날짜로 이렇게 해가지고 절에서는 굉장히 성대하게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날을 중원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땅과 하늘 기운 받아가지고 살았으니까 땅과 나 자신, 이게 합치하는 날이에요. 합치. 그러니까 수련을 통해서 완전하게 합치하는 날이에요. 수련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또 인생을 살면서 그게 땅간에 합치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어렵게 된 잘못된 사람도 용서해줘 가면서 이렇게 조화를 해나가는, 조화해야 되는 게. 그래서 이 중원이라는 게 있고 하원이라는 게 있겠죠. 하원은 언제냐? 언제 갔습니까? 10월 15일. 10월 15일 이때는 결실의 계절이에요. 곡기가 무르익고 이렇게 해서 영걸어가는 알곡이 꽉꽉꽉 차는 날이에요. 이때는 곡식은 물론이고 곡식은 익어가고요. 수련하는 사람은 물을 품고 물이라는 기운을 품고 저 땅속으로 자꾸 이렇게 가라앉히는 작업을 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뭐 하느냐? 곡선도에서는 가부자하고 들한자가 계속 축기시키는 계절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곡선도적으로 얘기를 하면 곡식이 익어가면서 내 안의 기운을 양기를 보호하는 물과 교합해서 완전히 연결해서 알곡을 남기는 단전의 기운을 가득 채우는 단전 기운 채우기. 이 계절이 시간이 10월 15일이다. 그래서 이 단계의 상원, 중원, 하원을 이렇게 나눠서 아주 큰 명절로 생각했어요. 누가? 도교라고 들어봤어요? 도교는 중국의 노자장자의 하늘 사상, 하늘 정신을 본받아서 그것을 종교화해가지고 불로장생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 상원, 중원, 하원을 만들었는데 불가에서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인용하고 우리는 보름이라는 게 옛날부터 아유 이렇게 성대히 보름을 챙겨왔고 그런 민족적인 정서가 있어요. 오늘은 이날입니다. 상원이 날인데 하늘빛 에너지를 받는 날 보름. 그래서 오늘은 찰밥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하고 명상을 하고
찰밥이 맛있게 들어오도록 명상을 하는 거라. 아이고 달콤한 찰밥 하면서 명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기담법 얘기했잖아요. 원기 잘 보면 원기 하시는 분들은요 수행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공부를 한다 생각하시고 으뜸원자잖아요. 하늘에서부터 처음 내려오는 게 뭐냐면 처음 내려오는 하나 막대기 하나가 내려와요. 또는 점으로 표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점으로 표시. 요걸 가지고 기운이라 그래. 기운. 하늘에서 내린 기운이라고 그래. 기운. 그죠? 첫 번째 내리는 기운. 양기.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원이라고 하고요. 원기라고 얘기해요. 하늘에서부터 처음 받은데. 그런데 이게 이제 하늘이 처음 낸 에너지가 가만 살펴보니까 생명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지 혼자 안 돼요. 자기 혼자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걸 딱 뜯어놓고 보니까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양 하나, 하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음양의 논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얘도 보니까 양은 또 가만 보니까 양 중에도 양 하나, 하나, 중에도 하나, 양 하나 이렇게 해서 4개가 되죠.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또 나누면 8개가 되고 64개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라는 것이 근원적으로 봤을 때 근원인데 근원이 형태로 나타난 거죠. 그죠? 형태로 나타난 게 1이라는 어떤 표식이 되는 것, 점이 되든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상상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도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그게 자꾸 외치는 사람들은 상상밖에 안 돼. 그런데 이 세상에 딱 보이는 것은 점 하나가 나든 1 하나가 나든 요거는 주역에서는 1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하나, 막대기로 표시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점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가지고 원기라고 해요. 원기. 그 이전에는 근원이 되는 거는 도에서 얘기하고 하는 거는 이런 원자를 쓰죠. 근데 이제 이쪽은 신격과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빼고 여기서 현상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에 들어가는 공부입니다. 그럼 몸뚱이를 하나 보자고. 몸뚱이를. 원기담법 이상하시는 선배들도 다 같이 한번 생각하시고요. 몸뚱이 하나를 생각하면 몸이 어떻게 생겨 있어요? 온갖 걸로 다 이게 한테 뭉쳐져 있어요. 이것이 골격, 간단히 얘기하면 골격, 근육, 혈관, 신경, 그 다음에 장부, 뇌 이런 걸 크게 나눌 수 있지만 완전히 해체하는 단계로 가면은 점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세포들의 집합이 우리 몸이거든요. 이 세포가 자꾸 생기 왕성하게 자꾸 돌아가게 하려면은 몸을 전체를 해체할 만큼 공부를 해서 하라는 단계가 원기담법이에요. 그래서 원기담법은 어렵습니다. 동작이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젖히고 부르고 거꾸로 서기도 하고 온갖 동작을 통해서 동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잘 이겨내시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 비우고 몸 비우고 비운다는 말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비운다는 마음은 나야만이 몸이 이완이 되고 해체가 되는 거죠. 이완시키는 단계가 100% 이완시키려 하는 단계가 원기담법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말로만 비우고 머릿속으로만 비우고 상상으로 우리 공부하던 거를 몸으로 비우는 걸 지금부터 하시니까 몸으로 비우는 게 뭔지 진짜 비우는 게 뭔지 한번 체험해보자. 원기담법 그렇게 하시면서 하게 됐으니까 축하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원기담법 제일 밑에 가면 저 끝에 가면 고행이라고 딱 적어놨습니다. 고행인 것이니 지금으로부터 고요한 지극한 경지에서 행동을 해라. 이렇게 딱 맨 끝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